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공무원 스펙으로 대기업 생산직 그냥 들어가는데 걔네들 사업기사 기능사 자격증만 존나 따면 합격하는 거잖아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한심한 댓글이죠. 아마 이 댓글 다신 분들 두고두고 까일 것 같아. 왜냐, 이 댓글에 달린 대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로 영상 소스를 많이 만들 거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분이 제 방송의 어떤 테스터가 돼버렸네요.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 공무원은 스펙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기 성적으로 붙는 겁니다. 예. 공무원도 되게 힘든 거 맞아요. 둘 다 되게 힘들어요. 공무원 합격하는 것도 힘들고 대기업 생산직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근데 좀 달라요. 둘 다 힘든데 힘든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스펙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은 오히려 스펙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학력도 필요 없고 학점도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어도 됩니다. 필기 성적만 좋으면.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 필기 합격이에요. 필기 합격. 1차가 필기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 시험. 그럼 필기 시험에서 고득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고득점 맞는 게 아니죠. 고득점 맞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머리, 공부에 대한 지능, 공부 습관이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다른 겁니다. 요구하는 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다른 거고 대기업 생산직에서 요구하는 게 다른 겁니다. 분야가 완전히 다르죠. 예, 공무원 스펙이 아니죠. 공무원은 학교 성적입니다. 성적. 예. 공무원은 그런 거예요. 특별한 스펙 같은 게 없어도, 특별한 어떤 직업 경력 같은 게 없어도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과목에서 성적을 잘 맞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기업 생산직은 다릅니다. 대기업 생산직은 여러 가지 다 봅니다. 생각보다 이 대기업 생산직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일단 대기업 생산직은 학벌이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대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학력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학력 제한. 학력 제한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기업 이제 기능직이라 하죠. 뭐 생산직이라 뽑는 것도 있고 기능직, 아니면 5급,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산직. 근데 보면 이제 그 채용 조건을 보면 학력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졸 또는 전문대졸, 아니면 고졸 또는 초대졸, 고졸 또는 전문학사. 같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전문대졸, 초대졸, 전문학사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회사에서 생산직 뽑는 사람은 고졸 또는 전문대졸 아니면 안 뽑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석사, 박사, 학사는 안 뽑겠다는 거예요. 서류 넣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당신은 고졸, 전문대졸이 아니니까 안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대기업 생산 중에서. 현차만 유일하게 그래도 현차는 몇몇 회사들만 뭐 생산직의 대졸자를 뽑아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졸자면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통 생산직은 그 서준할 때 그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내야 되거든요. 네, 고등학교 생기부. 공무원은 생기부 내는 것도 있지만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생기부가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생산직은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직은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뭐냐? 고등학교 이제 출결을 봐요. 출석 결석. 요즘에는 3년 개근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웬만하면 개근한 사람 원하지 조퇴 결석 많이 한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보냐? 학교 생활도 일종의 직장으로 보는 거죠. 돈을 벌지는 않지만 학생한테 직장이죠. 네. 근데 학교 생활도 똑바로 못한 학교도 지각하고 제대로 못 다니는데 어떻게 회사를 다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결이 안 좋으면 안 뽑힙니다. 출결. 결석이 막 무단 결석이 10회 이상이다 안 뽑힙니다. 네. 이거 다 봅니다. 웬만한 대기업들. 출결 안 좋으면 웬만하면 못 돌아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은 그런 거 없잖아.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이.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그러니까 만 60세 미만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어요. 경찰 소방은 만 40세. 예. 나이가 좀 널널하잖아. 근데 사기업은 말로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나이 제한 엄연히 있습니다. 생산적 나이 제한이 좀 빡빡합니다.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기업 반도체에서 뭐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중반 넘어가면 안 뽑아줍니다. 안 뽑아줘요. 반도체 입사 나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특히 생산직은 나이 컷이 심해요. 그나마 자동차 쪽이 좀 나이를 좀 널널하게 보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한 20대 후반 넘어가면 안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차면 아무리 스펙이 좋고 뭐 그래도 서류에 탈락해요. 예. 나이도 생각보다 많이 봐요. 공무원 나이를 안 보잖아. 나이 먹고 뭐 준비해도 합격만 하면 장땡이죠. 근데 대기업 생산직은 나이가 많아버리면 서류에서 컷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뭐냐면 보통 공무원 시험은 군대 면제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필기 성적 너무 장땡이라고. 그래서 내가 뭐 보추형을 나왔든 면제를 나왔든 아무 상관없어요. 붙기만 하면 돼. 근데 대기업 생산직은 또 다릅니다. 대기업 생산직은. 대기업 생산직은 보통 면제나 사급 나오신 분들이 합격하기 힘들 겁니다. 웬만하면. 불리해요. 왜냐하면 대기업 생산직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1차 서류, 2차 인적성, 3차 면접, 4차 신체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면접 보고 뭐 면접 합격했는데 신체 검사에서도 떨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충형이나 이제 면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몸이 안 좋다는 거죠. 몸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사급이 오면 나왔겠죠. 보통 면제까지 나오려면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야겠죠. 아픈 데가 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걸고 넘어질 거잖아요. 생산직은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왜냐?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교대 근무하면서 이제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아픈 데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군대를 4급으로 나왔다는 거 아픈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 객관적으로. 아픈 데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군생활이 힘드니까 4급 오고 나온 거잖아. 그럼 안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이게. 물론 둘 다 되게 힘든 거 맞아. 공무원이나 생산직이나. 근데 따지는 거에 생산직이 훨씬 더 많아요. 넘사로 많아. 네. 그러니까 이 댓글 적은 분이 좀 사회성이 없는 분이 맞아요. 많이 없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직 공무원 준비 중인데 기수직 요즘 컷 확 올랐습니다. 전산 CS 엄청 딥하게 물어보는 거 보고 현업 개발을 몇 년 뛰었는데 풀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개발자 스타트업도 경쟁률 3자리 넘어갑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참 그 직업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낙폭이 심한 직업이 IT인 것 같아요. IT가 한때는 막 사람들이 다 몰렸잖아. IT가 대세다. IT가 이제 돈 많이 번다. IT 고용 정보자도 많다. 이러면서 IT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막 코딩한 가가지고 IT 배우고 뭐 아니면 이제 인력 개발은 직업훈련학교 가가지고 IT 과정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판교나 이제 가산 쪽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그쪽에 이제 IT 쪽 회사들이 많으니까 스타트업도 많았고 그래 한때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IT 쪽 배워볼까? 저 IT 안 나왔는데 문과생인데 문과로 취업이 안 되니까 IT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떨까? 이런 사연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좀 기회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진 거야. 지금은 전공자들도 취업이 안 된대요. IT 비전공자가 아니라 IT 전공,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공 했는데도 안 된대. 콩공인데 안 된대요. 완전 달라졌죠, 여러분. 완전히. 옛날에는 콩공 나왔으면 모셔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불과 4, 5년 사이에 이 IT 쪽은 굉장히 큰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어떤 격변이 일어났을까? 일단 지금 IT 쪽 개발자분들 좀 짬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신입이 필요가 없대요. 네. 신입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할 일이 없대. 그 왜 할 일이 없냐? 신입이 또 들어가면 할 일이 있는데 그 신입이 할 일을 챗 GPT나 이제 AI 프로그램 대신하다 보니까 보통 신입이 들어가면 어려운 거 못 시키잖아요. 네. 그 실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잡다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잡다한 일을 AI가 하는 거야. AI 하다 보니까 굳이 사람을 써가지고 이제 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다 요즘 IT도 예전처럼 뭐 돈을 잘 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스타트업도 다 망했어요. 한창 IT 붐이 났을 때 스타트업 많았잖아. 정부 지원받고. 근데 그 스타트업들이 다 망했어. 남아 회사가 몇 개 없어요. 한때 그 많았던 스타트업 중에 지금 살아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스타트업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끝까지 살아남을지 아니면 없어질지. 네, 요즘에 뭐 IT 쪽도 뭐 돈 잘 벌고 이윤 잘 나오는 그런 거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채용도 많이 안 하고. 요즘에 보통 IT 쪽이 또 게임 업계가 또 크잖아요. 근데 요즘 게임 쪽 잘 안 나가잖아.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것들. 그래서 게임 회사들도 이제 지구도 날려보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대기업도 많이 힘들고, 그럼 대기업 같은 협력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외주 받는. 외주 같은 거 잘 없잖아, 요즘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게임 일러스트 이런 것도, 게임 일러스트 디자인 이런 것도 AI가 대신하잖아요. 이미지 같은 것도. 게임 배경에 나왔던 뭐 그런 도트 작업 이런 것도 AI가 해주다 보니까 사람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뭐 간단한 일 같은 것도 이제 뽑지 않는 거죠. 이게 뭐 IT만의 문제는 아니야. 사회 전반적으로 요즘에 쉽고 간단한 일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쉽고 간단한 일. 쉽고 편하고 간단한 일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도 많이 없어지고 있죠. 서비스업도. 왜냐면 서비스업은 쉽고 간단한 일 중에 하나니까. 보통 서비스업을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보면 보통 서비스업을 말할 수 있는 게 뭐 매장 점원 아니면 이제 뭐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아니면 상담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감소했어요. 없진 않은데 이것도 AI가 되다 보니까 자리가 얼마 없죠. 그래서 IT 쪽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간단한 일, 잡다한 일 할 사람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돈을 잘 벌면 IT가 뭐 예전처럼 돈을 잘 벌고 이윤이 잘 나오면 뭐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뭐 허드렛일 할 사람들, 아니 밑바닥부터 이렇게 좀 배울 사람들 어떻게 고용에 쓰는데 요즘에는 IT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제 쭉쭉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 많이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콩국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통 콩국 나오신 분들 공무원 시험 어떤 거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전산직, 예, 전산직 시험 또는 경찰 시험 중에 정보통신공학 시험이 있어요. 경찰 시험지에 보면 있잖아요. 일반 승경 시험도 있는데 어, 그 정보통신 쪽도 뽑거든요. 예, 정보. 그쪽도 준비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정보통신은 많이 안 뽑습니다. 경찰이 좀 많이 뽑긴 한데 정보통신 쪽은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IT 배운 분들, 좀 취업 안 되는 분들은 아마 전산직이나 저 경찰 공무원, 예, 정보통신 진료로 아마 시험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쪽도 많이 바터지겠죠. 예전과 다르게. 아무튼 뭐 IT 배운 분들 뭐 취업을 하든 뭐 공무원 시험 보든 어떤 식으로든 한 자리 잘 깨차시기 바랄게요. 예. 이 와중에도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으니까. 예. 아무리 AI에 대한 침투해도 기술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한 자리 꿰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